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2023년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연말을 맞아서 간단한 영상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주식으로 성공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뭔가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봐서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주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뭐 유튜브나 저렇게 보시면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저도 처음 영상에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스스로의 어떤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 투자에서 결코 손실로 이어지거나 실패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풀어봤는데요. 일단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자금 규모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금이 아주 적은데 천천히 가는 종목, 물론 이제 안전성을 추구는 할 수 있죠. 자신의 투자 스타일이니까. 하지만 이제 좀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우선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냐 그 여부를 상당히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수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폰을 보시든 HTS를 보시든 가능하다라고 하면 수급이 몰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대상홀딩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정재 씨가 한동훈 장관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찍은 사진이 이제 나오면서 이정재 씨 애인인 임세령 상무가 가지고 있는 대상 쪽 주식들이 이제 막 튀었는데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이제 가장 강하게 튀었죠.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뭐 대여섯 배를 올라갈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또 급락을 했다가 한 번 더 튀고 지금 이제 바닥으로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사실 뭐 이후의 흐름은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계속 대응이 가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종목은 접근하는 게 어렵죠. 왜냐면 지금 6만 원대 물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반토막인데 나중에 이후에 주가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만 원대에서 다시 바닥을 긴다라고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뭐 7, 80% 이상의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접근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이제 시총이 좀 크고 중단기 저점인 종목들,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계속 폰을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을 취하는 게 나은데 예를 들자면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유동성 랠리 때 19만 원대까지 갔다가 거의 2년 넘게 바닥을 기다가 물론 저점을 여기서 잡긴 했지만 뭐 크게 등락 없이 지금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2만 원대 정도까지 가는 8만 원에서 12만 원대 지금 이 정도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 빠질 공간이 많지 않은 어떤 이런 안정적인 종목을 중장기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나. 왜냐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저렇게 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LG전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 이때 처음으로 상한가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요 시즌에 그러니까 종목의 어떤 그런 특성 상장 이후의 어떤 흐름을 좀 파악해 두시면 이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총이 크고 중장기로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금의 어떤 규모를 봐서도 투자금이 크시다라고 하면 중대형주 위주의 중장기 투자를 위주로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런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큰 제약바이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 투자를 하시는 게 현명한데요. 삼성전자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96,000원까지 갔다가 5만 원대까지 박살이 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장기평을 깨지 않고 저점을 잡아주고 5만 원대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지금 다시 쭉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물론 이 라인에서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6만 원대만 잡았어도 지금 수익권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알고 있다면, 거시적 경제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중장기 투자 위주로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속도가 이제 느리니까요.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내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쭉 호조로 상승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이제 흑자로 전환한다든가. 지금 이제 한국픽시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이제 흑자 전환주로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하나를 가져온 건데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그 7, 8배 상승을 했다가 지금 3년간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지금 바닥 라인에서 바닥을 거의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적자였다가 지금 23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뭐 저기도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여기서는 올라갈 확률이 더 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이라 해도 얘는 더 이제 등락폭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 탄력을 받으면 좀 가볍게 올라가는 그 뭐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그 물론 이제 올해는 뭐 반도체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예시를 굳이 이제 이걸로 들은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흑자 전환을 했다거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중성주 중에서 그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투자금이 적을 때는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 이해로 이제 지지와 저항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평선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는데, 일단 중요한 가격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지지와 저항 가격대를 알면 매수를 진입하고 분할로 매도를 함에 있어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SFAB 반도체를 가져와 봤는데, 얘를 보시면 지금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부딪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만 원대 자리에서 20년도에도 부딪히고, 20년 전에도 19년 말에도 부딪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지나서 그 바로 올라간 게 아니고 21년 2월이 이제 고점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이 자리에서 부딪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동성 랠리 때 이제 강하게 여기를 돌파해주고 이제 고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쭉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당 구간에서 이제 초절한 공방을 거치다가 이제 작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밀리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초부터 다시 또 돌파 시도를 했는데 그 해당 구간까지 못 가고 이제 밀렸죠. 그러다가 이제 연말에 이제 반도체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다시 그 부분에 그 돌파 시도를 하다가 부딪히고 약간 밀려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제 내년에는 돌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부딪히는,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매물대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걸 이제 계속 저항 구간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돌파가 되면 지지가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보시면 이제 CS 윈드인데, 이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하고, 물론 이제 그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돌파를 하고 이후에 그 계속 눌리고 조정을 받음에 있어서도 계속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식으로 4만 원 초반대인데 이 가격에 계속 지지가 받으니까 그 지지 받고 다시 올라주고, 그 다음에 연말에 다시 눌렸지만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니까 다시 고개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지난 연말께 그 이제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내년에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도 맞물려 있었지만, 이제 이런 지지 라인에 대해서 이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작년 연말께 이제 이 부분에서 분할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때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뭐 지금 40%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지지 라인 구간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분할로 접근하셨다라고 하면 수익이 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 라인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을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이동평균선은 그 가격이 이어지는 그 가격대 뭐랄까 평균선인데,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서 이 차트로 보면 55일선이 까만 선인데, 이 까만 선은 55개의 캔들의 평균선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선이 점차 이제 각도가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그 종가 기준이긴 하지만 그날의 어떤 등락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그 종가에 형성된 가격을 이제 평균치를 내서 정하는 건데 이제 후행 지표긴 하지만 이 이동 평균선을 이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격이 벌어지고 이동 평균선이 쭉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동 평균선과 이제 가격이 거의 붙으니까 다시 여기서 위로 가든 아래든 가든 하지만 아직은 이 선이 방향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위로 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살짝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락을 거쳐가지고 같이 같은 이동 평균선이라도 5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이제 꺾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지가 돼가지고 한 번 더 튀었는데 거기를 깨고 나니까 이제 여기는 저항이 되고 또 저항이 되고 저항이 돼가지고 돌파를 못하다가 결국 계속 이 라인에서 횡보를 하니까 이제 그 어찌 보면 사이클상 상승 사이클이었다 하면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었다 하면 여기서 이제 하락에다가 이제 하락에서 다시 돌리는 어떤 그런 자리로 보여지는데 물론 여기서 가격이 이제 더 내리지 않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걸 횡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뭐 55일선이 됐든 60일선이 됐든 이게 만약에 이제 꺾였다라고 하면 이게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매수 접근하실 때가 싸다고 무조건 접근하실 게 아니고 이거를 돌파를 하고 이 적어도 55일선, 60일선이 위로 딱 턴을 했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전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그 이동 평균선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꺾여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결국은 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이동 평균선도 다시 꺾이겠죠, 아래로. 여기서 강하게 다시 돌파를 해가지고 위로 올라오지 않는 한은. 그러면 이 라인 때는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얘가 다시 안정적으로 해서 이제 돌아설 때 이제 가격이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 더 짧은 그 단기 이평선이 이제 적어도 55일선이나 60일선 위에서 움직일 때 그때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장기 이평 위에서. 하지만 이게 다시 여기 저항을 맞고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턴을 하는 걸 보고 그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55일 이평선이 있다라고 하면 이 캔들의 수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55개라고 치면 여기는 지금 이 라인보다는 올라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턴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만약에 밀렸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뒤에 55개의 캔들이 이어지는 데까지는 일단은 하락 추세가 이어질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단기 이평이나 아니면 그 가격이 이 위로 올라서는지가 이때 시작한 그 시가를 돌파해가지고 위로 서주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걸 파악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는 후행성 지표긴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중기 이평선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는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분할 매수 및 분할 매도. 그 향후 방향성을 예측을 하고 오를 것이다라고 매수를 해도 그게 꼭 다시 올라갈 보장이 없거든요. 방향성을 예측을 하되 이후 대응이 진짜 중요합니다. 주식이 대응의 영역이듯이 매수한 종목이 무조건 올라갈 보장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박셀바이오 차트인데 강한 그때 이제 초창기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뭐 가남 완전관행이 어쨌니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이제 바닥을 키고 이제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 그 재작년에 이제 22년도에 이제 또 강하게 급등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23년 초였던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때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이때 만약에 이제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이튿날 또 이제 거래가 엄청 붙으면서 이제 그 갭상승 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날 만약에 그 지난번에 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갈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만약에 5만원대에 사셨다. 근데 지금 3만원대까지 이렇게 눌렸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신 거죠. 40% 이상을.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그 매수한 종목이 무조건 올라갈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접근하신다 해도 그때 아무리 좋은 이슈가 터졌다 해도
그 매수를 하실 때는 분할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무조건 여기다 승부를 걸 거야 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100%를 다 사시는 게 아니고 분할로 사셔가지고, 그 다음에 저 의미 있는 라인대, 뭐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주겠지라든가 뭐 그런 기준으로 설정한 라인대가 이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로 들어갔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저점을 잡고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는 구간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할로 접근하시고, 이제 바닥을 완전히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여기는 더 바닥을 깨고 더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오주들은 운전하는 그 세력이나 이제 그 메인 어떤 그런 자금을 가진 운영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령 장기로 본다 해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그 분할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늘려놓으셨다 하면은 이제 단가는 설령 이때 사셨다 하더라도 뭐 3만원에 4만원 수준 이 정도까지는 맞춰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냥 처음 여기서 몰빵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뭐 답이 없는 거죠. 이제 물론 이때 작은 손실로 빠져나올 수 있었겠지만, 이때 이 고점을 정확히 맞추리라는 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해도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에코프로 차트인데 작년에 엄청나게 이렇게 오르다가 이때 이제 기술적으로 쌍봉을 찍었었거든요. 단기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은 오르지 않고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개인들의 유동성 랠리로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이제 쌍봉을 찍고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에서 만약에 이제 그 한 70만 원대 정도 됐었는데, 7, 80만 원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전체를 다 하지 않더라도 분할로라도 매도를 했으면 향후 여기서 다시 저점을 잡고 이제 버텨주고 이제 올라설 때 이제 추가로 다시 비중을 실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때 이제 만약에 다 매도를 해버렸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거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어느 시간 보니까 다시 그 팔았던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그 매수든 매도든 항상 이렇게 분할로 대응하시면서 그 향후 예측, 내가 이 종목을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샀는지 그걸 초심을 잃지 않으면 계속 관심 종목에 두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이제 하락을 한다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비중을 줄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오르지 않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55일선 이 라인에서 또 저항을 받고 여기 돌파를 못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비중을 덜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이 정도 가격에서는 그래도 지켜주고 있네, 60만 원대에서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추세가 이렇게 55일선이 이제 위로 올라서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비중을 또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신다면 뭐 한두 종목만 가지고도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저게 찍혀 있는 계좌에 찍혀 있는 수익이 다 완전한 수익은 아니거든요. 그 실제로 매도를 하고 이제 이틀 이거래일이 지나야 이제 수익으로 연결돼 가지고 출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여기 찍혀 있는 현재의 수익은 수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해야만 비로소 이제 수익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한 380% 이상 오른 종목인데, 올해 그 연초에 그 잡지 못했더라도 만약에 이제 22년도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이때 만약에 매수를 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밀렸다가 지금 거의 그 이쪽 여기 저항 맞았던 이 라인에서 지지 받고 다시 연말께 다시 뭐 디바이스라든가 AI 관련된 어떤 그런 반도체주 관련해서 지금 강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아직도 더 상승폭이 있을 것처럼 랠리를 하고 있는데, 이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갔다가 2만원대 넘게 갔다가 다시 13,000원대로 눌렸어도 이걸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칩셋 미드가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2만 원 부근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여기 고점을 찍고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여기서 아마 손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라인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제로는 매도를 해야만, 물론 어디서 매수를 했냐가 중요하겠지만 매도를 해야만 수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이렇게만 올라가는 종목은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다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이렇게 출렁이고 조정을 받고 그러면서 이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 최저점에서 잡았다면 이거 나는 이 종목 너무 좋아, 그래서 5년이고 10년이고 끌고 갈래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런 걸 견딜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디서 매수를 했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견디지 못하고 매도를 한 분도 계실 건데, 이런 것처럼 최저점에서 잡으면 조정을 견딜 수 있지만 결국은 매도를 해야만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매도를 하셨든, 아니면 지금 현재 가격도 이제 아직도 더 상승폭이 있다 생각하는 거지만 뭐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늘 그 매도를 해가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다양한 정보 및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거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뭐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다 모든 분야에서 좀 알아야 이제 대응을 할 때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위에 설명한 세 가지 자신을 알고, 그러니까 자신의 투자금이나 성향, 처해진 상황 등을 좀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지지와 저항 기본적인 거를 좀 익히고, 그 다음에 분할로 대응을 하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만 지켜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좀 두섭이 말씀드리고 내용에 부실한 내용은 있었지만,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잘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주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2024년도에는 모두 성공하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